자, 이제 주목이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이 기업. 저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준비를 해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기업 소개가 사실 필요 없는 기업이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모두 다 이 회사의 작품이죠.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간밤에 0.5% 주가가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구겐하임의 존 디푸치 애널리스트가 마이크로소프트 경기 침체기에 취약성이 드러날 거야 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도로 낮췄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매도 의견 없었거든요. 처음입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도 $212를 제시하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서 12% 주가가 더 빠져야 그게 적정 주가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다시 왜 이런 의견들을 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구겐하임의 존 디프치 애널리스트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가장 이 극단의 비관론자라는 거 좀 아시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 의견도 지금 유일한 상황이고, 목표 주가도 목표 주가 쭉 있잖아요. 애널마다 다 다르니까 가장 최하단의 목표 주가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관론자의 의견이구나를 보셔야지 이게 월가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릴게요. 그래서 뒷부분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들도 몇 가지는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 그거는 알고 들으세요. 비관론자의 의견이라는 거. 자, 뭐라고 했느냐? 이번에 2023 회계년도 2분기, 그게 이제 10월에서 12월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2분기 실적이 되는데요. 이 실적을 24일 날 공개를 하게 되는데, 실적에 아마 시장은 실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메인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느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크고 안정적인 기업으로 보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내가 볼 때는 취약성이 있는 기업이고, 특히나 경기 침체기에는 이 취약성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는 기업이야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취약성이 있다라는 건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중소기업에 대한 노출 비중이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과 비교해서 좀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많이들. 그런데 자, 경기 침체가 되면 대기업이 불리해, 중소기업이 불리해. 당연히 중소기업이 불리하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경기 침체기에 취약성이 있다라는 건데, 자기가 또 봤더니 중소기업들이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점차 약화되더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소프트웨어 계속 업데이트하고 거기에 비용 늘리는 거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윈도우, 우리 누구나 다 아는 이 윈도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액에서 약 12%의 비중을 차지하고요. 이익에 있어서는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 윈도우는 뭐가 잘 팔려야지 많이 이 소프트웨어가 팔릴까요? PC죠. PC의 기본적인 운영체제로 깔리는 거니까. 근데 지금 PC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PC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데 대한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라는 건데, 실제로 IDC에서 발표한 이 4분기 글로벌 PC 이 출하량이 28%,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고 이게 또 집계가 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를 했을 때 윈도우의 판매, 성장세가 둔화가 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익의 상당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부문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구겐하임 애널리스트의 평가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성장 동력이라고 한다면 우리 지금 계속해서 클라우드, 이 엣저 이야기 많이들 했었잖아요. 신성장 동력으로. 근데 이 성장 동력도 약화가 되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이제 하반기 성장 추정치가 계속해서 이제 위축되고 약화되고 있는 게 시장 전반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보고서의 내용은 아닌데요. 이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엣저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약간 대략적인 어떤 큰 그림들만 보여줬었는데, 구글인가에서 뭐가 해킹으로 인해서 자료가 이렇게 유출이 되면서
이 수치들이 나왔는데 엣저에 대한 수치가 이게 뭐 공개가 됐는데 그 부분이 월가에서 예상하는 그 눈높이보다 크게 좀 미달했었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번외 얘기로. 그러면서 엣저도 뭔가 불안해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뭐 역시나 구겐하임에서도 이 엣저의 성장 모멘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를 한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를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 컨센서스가 어떤가 봤더니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2.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EPS 주당 순이익은 전년 대비로 한 7.7% 감소할 것이라는 게 그러니까 월가 전반의 전망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어떤 시간이 흘러가고 실적 발표가 임박하고 어떤 데이터가 하나하나 나오면서 실적 추정치를 계속 수정을 하잖아요. 월가 뭐 우리 증권사들도 그렇고. 그런 관점에서 EPS 추정치가 최근 한 달간 0.26% 정도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눈높이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건 뭐 그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인 것 같은데 다만 그래도 좀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이게 지금 최근 4분기간의 EPS 이 파란색 뻥 뚫린 게 시장의 전망치고 그 위냐 아래냐가 그 예상치 대비 잘 나왔느냐 못 나왔느냐 이제 실제 실적인데 보면 4개 분기 중에 1개 분기를 제외한 빨간색으로 표시됐던 1개 분기를 제외하면 계속해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겐하임에서도 실적에 대한 우려 나오고 있고 지금 월가에서도 실적 컨센서스 계속 낮추고는 있습니다만 뭐 이보다 예전처럼 웃도는 실적을 나온다면 오히려 그게 또 모멘텀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보다 못하거나 잘 안 나올 경우에는 뭐 쇼크로 또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텐데 실제로 24일 날 나오는 실적은 보면서 저희가 또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뭐 비관 논제의 의견을 봤기 때문에 또 뭐 다른 의견은 없나 봤는데 오늘 모건 스탠리가 어떤 투자 의견에 대한 보고서는 아니었는데 어떤 코멘트를 한 게 있어서 그걸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참고로 모건 스탠리는 최종 투자 의견을 제시한 게 작년 10월 26일이었는데 비중 확대와 목표가 307달러 지금까지 유지는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앞서서 지금 구겐하임은 212달러가 제시를 했었으니까 목표 주가 차이가 꽤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모건 스탠리의 키스 웨이스 간밤에 어떤 코멘트를 했냐 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강력한 실적 성장세를 기대하는 건 사실 어렵다. 그 현실은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다만 기업들의 IT 인프라, 소프트웨어 지출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중소기업들은 뭐 지출 줄인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모건 스탠리는 뭐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이 다 그냥 전반적인 기업들이 IT 인프라라든가 소프트웨어 지출은 뭐 보니까 생각보다 줄이지 않아라고 좀 다른 평가를 한 거죠. 그러면서 기업들의 이 CIO를 대상으로 해서 모건 스탠리 우리가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봤더니 웬걸 소프트웨어 관련 지출 올해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우리는 조사를 했어. 그 결과를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올해 기업들의 IT 관련 지출 증가분의 40%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져갈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 좀 다른 의견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투자 의견은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데 이런 의견도 있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십시오. 또 다만 지난 4일 날 UBS에서도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당시 UBS는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월가에서도 일부에서는 이제 우려하는 쪽도 있고 뭐 여전히 지지하는 쪽도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4분기 실적을 보고 그 세부 내용들을 보면서 좀 전략을 세워야 되는 약간 그런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투자 의견 하향 쪽은 뭐 아무래도 경기 안 좋으면 소프트웨어 지출 줄일 거라는 당연한 그 이론에 입각한 내용이고 또 그런 반론들은 실질적으로 이게 줄이는지 봐야 돼라는 거 좀 저희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가 전반적으로 보면 52명의 애널리스트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유효한 투자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아직까지도 매수 의견이 47명,
90.4%에 달합니다. 근데 최근 이제 하향 조정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도 의견 없잖아요. 구겐하임께 아직 이게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이제 조금씩 혹시 낮아지는 추세가 나오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 목표 주가는 287.4달러로 추가 상승 여력 약 19.6% 정도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또 나온 뉴스 하나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구조조정을 작년에도 전체 인력이 한 1% 정도 했었는데 올해 아마 이르면 이번 주 뭐 늦어도 다음 주에는 발표가 될 건데 전체 인력의 5% 그렇게 된다면 한 11,000명 정도가 되는데 추가적인 구조조정 발표가 나올 거야 라는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영국의 방송사 스카이뉴스에서 보도를 했고 블룸버그에서도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있을 것 같다라는 보도는 했었는데 이렇게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기업들도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그런 또 증명이기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기업이 더 나아질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한 것이고 뭐 지금 이런 게 좀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